생각과 글쓰기의 관계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 관점 2. 표현 선행 방식. 보통 우리는 생각이 정리되었을 때 그것을 글로 옮깁니다. 그러나 글을 쓰다 보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생각이 점차 질서를 갖추고 더 나아가 체계화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글을 명확하게 쓰는 과정에서 모호했던 사고도 명료해지는 것이지요.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불명확했던 생각이 글을 써나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순간을 저는 이것을 표현 선행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영국 소설가 윌리엄 세커리는 일찌감치 이와 같은 사고방식을 받아들였지요. 그리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한 인간의 마음속에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수천 가지의 생각이 있다. 펜을 들고 쓸 때까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할 말이 있어서 글을 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펜을 들어 글로 표현하기 전까지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더 많지요. 어쩌면 자신도 모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자 글을 쓰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글로 써보지 않으면 생각이 명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하버드 익스포스 프로그램. 하버드의 익스포스 프로그램에서도 비슷한 사고방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버드의 전통으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모든 신입생이 한 학기 동안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1872년에 시작된 논증적 글쓰기 프로그램에 대해 학교 측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글쓰기와 사고력은 때려야 뗄 수가 없다. 훌륭한 사고력은 훌륭한 글쓰기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은 이해하기 쉽습니다. 생각과 글쓰기가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그 이유는 인과관계의 순서에 있습니다. 여기서 원인은 훌륭한 글쓰기이고 훌륭한 사고력은 그 결과입니다. 그런데 문장에서는 결과가 먼저 나오고 원인이 뒤에 나와서 독자가 의미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원래 문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사고력은 훌륭한 글쓰기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인과관계의 순서를 바꿔보죠. 훌륭한 글쓰기가 훌륭한 사고력을 낳는다. 어떤가요? 처음보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쉬워졌나요? 문장의 순서는 자연스러워졌지만 의미는 여전히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문장 구조에 있습니다. 이 문장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형용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구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주어와 동사가 있는 절로 바꾸면 의미가 훨씬 명확해집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가 훌륭해질 때 사고력도 훌륭해진다와 같이요. 글쓰기가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이유. 머릿속에서 뒤엉킨 생각을 글로 옮기면 그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됩니다. 그렇다면 왜 글쓰기가 생각을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카네기 멜론 대학교에서 수사학을 가르치는 작문 이론가 린다 플라워는 이에 대해 명쾌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녀는 글쓰기가 기존의 지식과 의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글을 쓰면 우리의 생각은 더 정교해지고 지식과 의식 또한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거지요. 글을 쓰기 전 머릿속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입니다. 수많은 생각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어서 마치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진 듯하지요. 펜을 들어 글을 쓰기 전까지 혹은 노트북을 열고 자판을 두드리기 전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논리로, 또 어떤 순서로 생각을 풀어낼지 알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자료를 조사하고 준비해도 또 자료를 읽고 깊이 고민해봐도 생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생각이 한꺼번에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와 무엇부터 써야 할지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너무 오래 붙들고 있지 말고 그저 떠오르는 대로 하나씩 적어 나가는 겁니다. 글을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실마리가 될 만한 문장이 나타납니다. 그 문장을 시작으로 또 다른 생각이 이어지고 때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점차 체계가 잡혀갑니다. 스페인 화가 파블로 피카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 알려면 그리기 시작해야 한다. 이 충고는 화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작가에게도 유효한 말이지요.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면 먼저 쓰기 시작해야 합니다. 상보적인 관점. 지금까지 우리는 정리된 생각을 글로 옮기는 생각 선행 방식과 글을 쓰는 과정에서 생각이 정리되는 표현 선행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은 어느 하나가 중심이 되고 다른 하나가 그에 종속된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방식은 상보적인 관계, 즉 서로 함께 발전하는 관계에 가깝지요.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글도 정교해지고 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생각도 명료해지기 때문입니다. 생각 선행 방식과 표현 선행 방식은 작업의 방향과 순서만 다를 뿐 그 원리와 본질은 같습니다. 산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터널을 뚫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터널을 뚫든 결국 터널은 산의 중심을 관통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침내 양쪽 끝은 서로 만나게 됩니다.